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죠. 관세 정책이 완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다시 이제 트럼프가 여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발표들이 또 있죠.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실제 물가지수, 미국의 물가지수라든지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가 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주식들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면서도 정착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약간 양강구도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빅테크들은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들, 이 나머지 회사들이라고 할게요. 뭐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자와 연관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런 그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고정됨에 따라서 주가가 좀 안정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고무적인 사실들, 팔란티언 벌써 8%나 또 올랐죠.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클도 이렇게 오르게 됐고, 테슬라도 4%가 다시 상승하면서 334달러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129달러, 5%나 상승을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장 안정적으로 바라봤던 빅테크들은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와 관련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주식 기업 관련돼서는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증시 현황을 봐보면 다우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근데 조금 하락을 했죠. 나스닥 종합은 19,000대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도 빅테크가 함께 상승을 하게 되면서 5,886.55 이렇게 0.7%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형태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도 봐보면 뭐 미국 재무부에서 한국 대선 전에도 매우 좋은 제안 뭐 이런 얘기하고,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다. 사우디와 계약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안도되면서 환율이 1,410원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시급한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AI 관련돼서 크게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돼가고 있고, 야후 파이낸스를 좀 볼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 파월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춰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기존까지의 이슈, 가장 큰 키워드는 우리가 관세였잖아요. 근데 그 관세에서 금리로 다시 한번 넘어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Why NVIDIA is the tech winner of the US-China tariff truce.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잘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뭐 팔란티어나 그렇게 성장주처럼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고 있는, 특히나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잘 매출도 내고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굉장히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가 창창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오늘 전체적인 5월 14일 테크 주식 동향을 봐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크 주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죠. 네, 아이온큐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은 아직은 조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아이온큐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애플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최근에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에서 1등 주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어떻게 보면 애플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상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면초가인 상태예요. 지금 2025년인데 2025년에도 제품을 잘 판매하고 2026년, 7년에도 제품을 잘 판매해야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제품의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애플의 제품, 신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은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정책이 완화되면서 브로드컴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키워드는 이 AI 및 반도체 산업, 이 부분과 전기차 및 에너지 부분, 이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양자 컴퓨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두고 이 테크 관련된 기업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테크 산업에 한해서는 AI와 전기차, 양자 컴퓨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힘센헐스 같은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힘센헐스가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 힘센헐스 같은 경우도 템퍼스 AI와 힘센헐스도 최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성장주, 특히나 우리가 AI와 헬스케어가 합쳐진 이 성장주 부분에서는 이 공부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기업이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 테이블로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놓은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의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해보면 현금 보유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10억 달러 돌파했고요. 역대급으로 현금 보유액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FAA 인증 진행 상황이 15%가 문서 승인 완료됐고 조종사 유인 시험 비행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어와 AI 기반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요약해 보면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순손실은 일단 감소를 했고요. 조정 에비타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비현금성 주식 보상 비용이 이제 지출이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뭐 R&D 관련된 비용 때문이겠죠. 그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금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 성장주, 아무래도 아처에비에이션 같은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2주 만에 또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숫자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기업이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낼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은 증가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상용화와 인증, 이 FAA 인증 준비를 위해서 투자 가속화가 이 숫자에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 유인 시험 비행 단계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처 에비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FAA 인증 단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이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실제로 그게 실적에 반영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처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FAA 인증은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드나잇 설계 변경 없이 통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와 안드릴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와 AI 기반 이동 경로 관리, 아무래도 아처에비에이션은 이렇게 전기차처럼 전기 비행기로 이렇게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동 경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조 자동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안드릴과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아무래도 전기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와 이 자율 비행, 국방 기체 공동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 비행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를 중점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이 안두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에 있어서는 이 사업 모델이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커뮤니티들 반응을 또 봐보면 아처에비에이션은 현재 이 실망이라기보다도 이 현재 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재 아처에비에이션의 현실을 좀 확인해가는 형태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비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FA의 인증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주가가 10% 상승 후에 3%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과도한 기대가 선반영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처에비에이션은 조금 멀리 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처에비에이션에 대해서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업화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FAA 인증이 조금 중요하고 이 부분이 물론 아처 에비에이션을 전체를 대변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 그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또는 국가한테 사용될 수 있는 이 상용화까지 가려면은 아직은 조금 느린 측면이 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팔란티어나 만두릴 이런 조금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 스텔란티스한테도 어느 정도 자본금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아처에비에이션의 현금 보유랑 그다음에 이런 상용화 속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처에비에이션의 이 먼 미래에 대해서 당장 투자를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도 어떻게 아처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에비에이션이 갖고 있는 산업군의 위치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한 테크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증시를 살펴봤고요. 아처에비에이션에 대해서 실적 발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